네, 우리 지역의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드립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묵은 이슈는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고 묻힌 이슈는 새로운 관심으로 바꾸는 이슈픽 시간입니다. 정성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픽부터 보실게요. 네, 이거 뭐 굉장히 기시감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전 거 화면을 마치 활용한 것 같지만 이게 최근 맞습니다. 화면입니다. 네. 자, 얼마 전 우리 지역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네. 자, 정권 퇴진 촉구 시민 대회가 네. 있었잖아요. 네. 자,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 뭐 정치권도 참여했던데 네네. 우리 지역하고 정치 성향이 다른 뭐 TK 지역 뭐 그런 곳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있었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초기 퇴진을 촉구하는 9.28 시국대회 얘기인데요. 우리 전북을 비롯해서 전국 15개 지방에서 동시에 펼쳐졌는데 흔히 집권여당의 지지 기반, 즉 텃밭으로 불리고 있죠. 영남권에서도 5개 지방이 재야단체를 중심으로 5개 지방이 모두 동참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표적인데 그 뭐 보수의 심장이라고 흔히 불리죠. 네. 대구를 비롯해서 부산 그리고 경남, 경북 등에서 영남권 5개 지방이 동시에 일제히 한날 9.28 시국대회를 개최했는데요. 현 정권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즉 네. 조기에 교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 올 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 이제 날이 시원해지니까 길거리에 나올 만하다 싶어가지고 시국대회가 열린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또 배경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배경들이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9.28 시국대회는 분위기가 탄핵으로 가는 전 단계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로 맞을 것 같은데요. 크게 네 가지 주최 측의 문제 삼은 거는 크게 네 가지 정도입니다. 네, 어떤 건가요? 첫 번째가 바로 민생 파탄 그리고 가족 비리 그리고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친일 왜곡, 검찰 독재 논란 등 크게 네 가지인데요. 민생 파탄은 이미 피부로들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코로나 엔데믹 선언 이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삼고 파동이라고 하죠. 고물가라든가 고금리 고환율에서 삼고 파동에 따른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예, 네,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되레 부자감세 등으로 인한 네. 세수 결손 사태,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까지 일으키면서 지방 재정도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바로 이런 그 민생의 문제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가 바로 가족 비리인데 이건 역시도 지금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족을 둘러싼 예를 들어 그 명품백 수수 논란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등해서 최근에는 이제 그 공천 개입 의혹까지 맞습니다. 불거졌죠. 거기까지 정치권으로까지 더 확산되고 있는데 양파라고 그러면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까도 똑같은 가족 비리가 계속 나온다라고 할 정도인데 여하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일 왜곡, 그 다음에 검찰 독재 논란 이 부분도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른바 뉴라이트 성향 또는 검찰 출신의 인사들을 정부 부처라든가 산하기관들 요직에 두루두루 등용하면서 야권을 탄압한다라든가 역사를 왜곡한다라든가 이런 논란들이 지금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일가족의 비위와 관련된 건은 특검법을 올리면 족족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더 분노하지 않았나 싶은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민들의 대정부 투쟁, 정치권의 대정부 투쟁 계속 이제 강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분야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번 그 9.28 시국 대회를 주최한 재야단체들이 될 건데요. 재야단체 측 이번 9.28 시국 대회를 이렇게 좀 논평을 했습니다. 바로 탄핵운동으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즉 앞으로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는 종착지는 탄핵이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예, 범국민 탄핵운동으로 가겠다. 그 신호탄이 바로 이번 9.28 시국대회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정치권 행보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 재야단체들이 원하는 거, 촉구하는 것만큼 탄핵으로 가려면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건데 이미 지난 앞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민동의 청원서죠. 이미 국회에 제출이 됐지 않습니까? 최소 기준 즉 5만 명에 무려 30배 가까운 143만 명이 이미 서명을 해서
국회 상임위죠, 소관 상임위죠. 법사위에 이미 회부된 상태입니다. 당시 그래서 국회 서버가 다운되는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뭐 있었잖아요. 긴급히 증설하고 뭐 이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결국 그 야권이 이 같은 그 국민적 여론,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이런 국민적 여론을 힘입어서 실제로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건지 이 부분에 최대 관심사가 지금 되고 있는 건데요. 좀 부연 설명하자면 사실 탄핵안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그러면 재석 의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현재 300명 중 200명의 동의가 그렇죠.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현재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범야권,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포함해서 범야권이 191석입니다. 따라서 9석 정도가 더 필요한 겁니다. 바로 국민의힘, 집권여당의 국민의힘의 이탈표 9표 정도를 확보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또 그 어렵게 이탈표를 확보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또 마지막 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국회에서 어찌어찌해서 탄핵안을 처리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판단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법야권이 자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걸 실제로 탄핵으로 소추안을 처리할지 말지 지금 주저하고 여론을 계속 관망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치권의 역할이 크고 거기에 대한 기대 그리고 역할을 제대로 해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 그 총선 때죠.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로 반향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시민은 이미 대통령을 심리적으로 탄핵했다. 그러니까 제1야당인 민주당도 탄핵할 결심을 하라. 뭐 그런 발언까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이제 탄핵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좀 더 지켜보죠. 다음 이슈픽 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가 뭐 배트맨, 슈퍼맨, 뭐 울트라맨 뭐 다 들어봤습니다. 장현맨은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뭐 전국의 자영업자들을 울리고 다녔다. 장현맨이 뭐 어떤 뭐 설사로 울렸습니까? 뭡니까? 네, 이름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은데요. 여하튼 그 전주지법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명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장현맨으로 불리는 40대 남성에 대해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염 걸렸다고 3년 6개월의 실형이면 굉장히 사실은 센 건데. 네, 맞습니다. 뭐 내용이 있겠죠? 예,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바로 사기 등의 혐의라고 혐의가 사기 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힌트가 있는 건데 수많은 전국 소상공인을 울린 혐의인데요. 바로 전국 맛집에 전화를 걸어서 너희 음식점에서 일행들하고 방문해서 너희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배탈이 났다. 그러니 합의금을 달라. 그러면 용서하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그런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에 걸쳐서 무려 전국 맛집 3,000곳 정도의 전화를 걸어서 이 가운데 456곳에서 약 1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이 양반도 노력을 꽤 했네. 그래서 3,000곳이면 어마어마하네요. 거의 뭐 보이스피싱 수준의 전화를 걸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사실 업주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 전화를 받으면 굉장히 덜컹할 거예요. 왜냐면 뭐 식중독이나 장염 같은 게 만약에 우리 집에 음식을 먹고 걸렸다 하면 사실 행정처분도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심리를 이용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 그런 경기의 불황기인데 합의금을 안 주면 관청에 신고해서 장사를 못 하겠다고 하는 그 장현맨 측 협박이네요. 협박. 협박에 덜컥 겁이 나서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을 건넸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반대로 피해를 보면 아까 3,000곳 중에 400여 곳이 피해자가 나왔는데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냐? 사실 이 부분에 소상공인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피해를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 피해를 모면한 음식점들의 경우 하나같이 이런 식의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장현맨에 전화를 걸어서 협박을 할 때 그렇다면 식사를 우리 음식점에 찾아와서 식사를 했다는 그 영수증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진단서를 같이 첨부해서 보내오면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되게 현명한 대처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그 차분한 대응에 적절한 대응에 장현맨은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3년 6개월 실형이 나올 정도면 분명히 동종범죄가 있을 거다. 이게 한 번은 아닐 거다 이번이. 그렇죠.
아마 그런 사건이 그 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그 법원 재판 과정에서 좀 추가로 드러난 부분인데 장현면 이미 4년 전에도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뭐 유사한 좀 전에 말씀드린 전화로 그런 협박하는 방식의 수법을 써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이미 한 차례 붙잡혀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됐었던, 그러니까 복역을 했었는데요. 복역 후에 출소한 지 불과 2달 만에 또다시 유사한 범죄 행각을 또다시 벌이다가 이번에 다시 붙잡혔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그때 당시하고 똑같이 수시로 전화번호를 교체하고 또 거주지를 옮겨가면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꼬리가 길면 붙잡히게 마련인데 이번 역시 지난 4월에 붙잡힌 건데요. 부산 지역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숨어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우리 전북 지역에서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그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붙잡힌 사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총 29차례나 걸쳐서 전화번호를 교체할 정도로 치밀하게 했는데 코로나 시국 4년 전에 한번 잡혔다가 여기에서 복역하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안 잡힐까를 좀 더 연구해서 나왔다가 결국에는 꼬리를 잡힌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업주들의 대처도 중요하겠지만 피해를 당한 그 업주들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피해 복구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장현맨 문제의 장현맨 알고 보니까 단순히 사기 행각과 그래서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이버 도박으로 다 이미 그 합의금들은 다 탕진했다고 합니다. 1억 가까운 돈을요? 예, 맞습니다. 결국 그 좀 전에 앞서 설명드렸듯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누범 문제도 있지만 사실 재판부가 또 추가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피해 회복에 대한 피해자들에 대한 그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바로 그 되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실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가 없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업주들, 음식 업주들의 대처도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좀 처벌도 좀 강력하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좀 약한 감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픽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초등의대반 방지법까지 생겨야 될 정도입니까? 이게 최근에 의대 정원 확대 건 때문에 올해 이제 수능도 앞두고 있는데 의대 지원한 응시생 수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우리 전북 지역만 해도 저도 취재한 적이 있는데 한 2배 가까이 응시생 수만 하면 2배 가까이 늘었는데 하다못해 초등의대반까지 생길 정도라고 하는데 진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초등학생들이 맞습니다. 의대반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조기 교육 열풍 하면 전 세계 1위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번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그 전공의 집단 행동과 맞물려서 다시 한번 의대 입학을 겨냥한 조기 교육 열풍이 그 재조명 받고 있는 건데요. 바로 뭐 우리 지방에서는 꽤 잘 알려지셨죠. 남원 출신의 강경숙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인데요. 저희 방송에도 한번 출연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강경숙 의원 그리고 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손을 잡고 이른바 초등의대반 방지법이라는 것을 대표 발의해서 능길 끌고 있는 겁니다. 이번 법안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설 학원들이 초등학생들을 모집해서 그 의대 입시를 희망하는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을 모집해서 초등학생 수준의 눈높이 교육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수준의 선행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겠다라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이 법안이 발의되게 된 배경도 좀 전에 같이 함께했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바로 조사가 뒷받침이 된 건데요. 전국 주요 학원가를 조사한 결과 제주를 제외하고 16개 지방에서 모두 이런 사례들이 좀 확인이 됐는데요. 모두 전국 89곳에서 초등의대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이분들이 이런 학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모두 13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름도 참 거창합니다. 초등 메디컬반, 그렇죠. 초등 M 클래스, 유아 의대반, 심지어 태교 의대반까지 있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이거 엄마도 공부를 해야 되는 뱃속에 아이를 두고 뭐 그런 상황까지 나오는 건데 평균 선행학습 기간이 5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조사가 돼서 더 큰 충격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학년이면 네네네. 고등학교 과정을 네네. 공부하는 정도의 선행학습이 네네네. 맞습니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여기서 학원에서 그런 공부하고 학교 가면 학교 공부가 귀에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네네네. 참 이게 문제인가 싶은데 네네. 근데 이게 교육 당국에서도 단속을 한다고는 하는데 네네.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앞전에 뭐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이미 선행학습 문제, 조기교육 열풍, 이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이 아닌데요. 네. 이 문제 때문에 이미 법안이 특별법이 이미 제정돼 있습니다. 이런 법안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바로 이름도 공교육이 좀 무너지고 있다는 건데 그러네요. 사교육 때문에요. 공교육 정상화 촉진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이미 제정이 돼 있는데 네. 문제는 바로 규제 장치 해서는 안 된다라고는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안 되냐? 네네네.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따라서 실제로 그걸 시행을 하더라도 법적 처벌, 더욱이 처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강제력이 없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강제적인 처벌 규정조차도 없다 보니까 실효성이 지금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다시 발의된 법안, 이 바로 특별법을 개정하자라는 네네. 법안인데 바로 강제 규정을 처벌 규정을 좀 둬서 이걸 어길 경우는 과태료 좀 부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된 겁니다. 그래요. 그 법안 내용엔 또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하는 네네네.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네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네네. 그 시민사회단체하고 네네. 강경석 의원실에서 발의를 네네네. 한 거긴 한데 네네. 이게 국회의원들 한 300명이 이 법안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네. 아니 뭐 이런 문제 알고 있었으면 기존에 개정법안이 나왔을 텐데 이제 네네. 와서 나온 거 보면 이번에도 통과가 쉬울까? 그런 좀 걱정을 좀 해봅니다. 정석 기자는 개인적으로 뭐 아이가 있다고 하면 이런 초등 의대반 한번 보내볼 용기 있으십니까? 좀 보내보고 싶기는 하네요. 그래요? 본인이 할 의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요. 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보내는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덧붙이자면 좀 전에 뭐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미 특별법이 이런 문제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돼 있는데 처벌 기준도 없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현장 조사에 관한 뭐 네네. 강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다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바로 찬반 논란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법안이 발의는 됐는데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국회 처리 과정에서는 사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네네네. 성적이 좀 좋고 네네네.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이 네네. 의대를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네네네. 사실은 이 입학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선행학습 학원들도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그런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런 학원들은 이름만 바꿔서 계속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석 기자 수고했습니다.